전국 지자체가 유튜브를 운영하지만 채널 간 구독자 격차는 놀라울 만큼 큽니다. 인구가 비슷한 충주시와 강릉시만 봐도 82만 대 1만이죠. 물론 충주에는 화제의 충주맨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이 격차는 충주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희 3명은 이 질문 하나로 한 학기를 보냈고 그걸 가능하게 한 건 CCS 혁신 교과목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AI 활용과 데이터 저널리즘을 수강한 3조입니다. 이 수업은 AI 도구를 활용해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하나의 저널리즘 결과물로 완성하는 프로젝트 중심 강의입니다.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학기 내내 진짜 데이터를 다뤘습니다. 이 수업은 한국외대 CCS 혁신 교과목 지원 사업으로 운영됐습니다. 혁신 교과목 지원 사업은 학생들이 수업 안에서 실제 문제를 다루고 그에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에게 가장 컸던 지원은 AI 도구, 그 중에서도 클로드 구독이었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저희 프로젝트는 애초에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AI를 써봤다가 아니라 AI로 실제 데이터를 끝까지 분석해본 경험을 갖고 싶었거든요. 마침 지자체 유튜브는 공공 예산으로 운영되는데도 채널마다 성과가 극과 극이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충주시부터 이름도 낯선 한평군까지 이 격차를 데이터로 파헤쳐보자,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지원 사업의 클로드 구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3678개 영상을 사람이 일일이 분류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클로드 API로 제목과 설명을 넣어 4가지 컨텐츠 유형으로 자동 분류했습니다. 5753개 댓글의 긍정, 부정, 감성 분석도 클로드가 했고요. 그냥 맡긴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분류한 샘플과 비교해 신뢰도, 코엔스카파까지 검증해냈습니다. 분류를 넘어서 연구 방향 잡기, 선행 연구 정리, 보고서 교정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의 파트너였습니다. 연구 문제에 대한 소개는 실제 발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어서 3가지 연구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별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은 어떻게 다른가? 두 번째는 콘텐츠 유형에 따라 이용자 참여 유형이 다른가? 세 번째는 활성 채널과 비활성 채널의 콘텐츠 전략 차이는 무엇인가?인데요. 콘텐츠 유형에 따라 콘텐츠 유형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자체 유튜브에서 만들고 있는 영상이 어떠한 목적의 영상인가? 이런 것들이 콘텐츠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활성 채널과 비활성 채널은 아까 충주시와 강릉시의 예시를 들었듯이 굉장히 비교적으로 활성되고 있는 채널과 비교했을 때 비활성되는 채널의 컨텐츠 전략 차이가 무엇인지 저희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율 지표를 새롭게 정의했는데요. 기존에 흔히 쓰이는 통합 참여율은 좋아요, 댓글, 공유수를 단순히 합산한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한 이용자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참여가 수치를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댓글은 이용자가 듣는 노력의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는 참여 행위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좋아요를 조회수로 나눈 반응적 참여율, 댓글을 조회수로 나눈 표현적 참여율, 그리고 공유를 조회수로 나눈 확산적 참여율입니다. 다만 공유수는 유튜브 애널리틱스 API 접근 전환이 필요해서 외부 연구자로는 저희가 접근 권한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응적, 표현적 참여율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으며 맨 밑에 확산적 참여율은 연구 한계로 명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대상은 총 10개 채널인데요. 인구 규모, 지역 성격, 선행 연구, 콘텐츠 전략 다양성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대규모 광역시, 광주시와 세종시는 비활성 대조군인데요. 서울시와 부산시의 같은 광역자치단체,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지만 이제 서울시와 부산시의 대조군으로, 비활성 대조군으로 놓았습니다. 제주도는 관광형 채널, 충주시는 핵심 성공 사례, 강릉시는 충주와 인구 규모가 같은 소도시 대조군, 용인시는 대규모 기초단체 비활성 사례, 울주군과 한평군은 B급 컨텐츠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유튜브 데이터 API 버전 3를 활용했습니다. 분석 기간은 최근 12개월로 통일해 채널 개설 시점 차이로 인한 비교 왜곡을 통제하였습니다. 총 3,678개의 영상을 수집했으며 일반 영상 2,891개, 쇼츠 2021개, 라이브 251개로 구성됩니다. 쇼츠 분류는 유튜브 쇼츠 URL 응답 코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쇼츠 분류는 각 영상의 고유 아이디를 활용해서 URL에 헤드 요청을 보내고 응답 코드가 200이면 쇼츠, 리다이렉트가 발생하면 일반 영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678개 영상의 콘텐츠 유형 분류는 클로드 API를 활용한 LLM 기반 자동 분류 진행하였습니다. 영상 제목과 설명을 입력하면
행정 홍보형, 지역 브랜딩형, 관광 축제형, 시민 소통형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래픽으로 돌아와서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정책만 전달하는 행정 홍보형 영상은 참여를 거의 못 이끌어냅니다. 댓글 없는 영상이 절반을 넘었죠. 반대로 지역 브랜딩, 시민 소통형은 참여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결국 채널의 성패는 예산이나 인구가 아니라 컨텐츠 전략이 갈랐습니다. 다만 B급 감성의 병맛 컨텐츠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충주와 울주는 조회수를 폭발시켰지만 충주의 평균 조회수는 244만으로 압도적이었죠. 동시에 부정 댓글 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반대로 지역색이 강한 부산은 긍정 98%, 관광형 제주는 96%로 호불호가 거의 없었고요. 결국 B급 컨텐츠는 조회수를 끌어올리되 호불호가 갈린다는 분명한 트레이드오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저희는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AI를 답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결과를 의심하고 검증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됐습니다. 둘째,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 검정으로 근거를 만들어 한 편의 리포트로 완성하는 전 과정을 처음으로 끝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막연한 궁금증을 데이터로 증명 가능한 질문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었습니다. 공유수 기반의 확산적 참여율은 API 권한 문제로 측정하지 못했고 분석 기간도 12개월로 짧았습니다. B급 컨텐츠의 밈 댓글을 AI가 부정으로 오분류하기도 했고요. 다음엔 지자체와 직접 협력해 데이터 접근 범위를 넓히고 AI 감정 분석 기준도 한국어 밈 표현에 맞게 다듬어 보고 싶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저희는 궁금증을 데이터로, AI를 검증 가능한 결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만들어준 CCS 혁신 교과목 지원 사업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3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